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는 결코 사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의 성폭력 위반 소송은 공직의 박탈 여부라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우리 국민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공직자의 내로남불, 표리부동에 완전히 질렸습니다. 이 지사가 떳떳하다면 도의사는 물론이고 대선의 예비후보직을 걸고서 국민적 의혹에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8위 이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여당은요, 오늘부터 온라인 경선 투표가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순회 투표의 첫 경선 지역으로 대전, 충남,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 시작이 된 거죠. 승부가 시작이 되니까 다시 신경전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 내용 인용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기관에 이재명 지사의 보훈 인사만 무려 90명이 넘는다라는 의혹 제기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더 하나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지사가 인사와 관련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친하다고 자기 사람을 하는 인사는 그럼 최순실 인사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산하기관이라든지 관련 또 기관이라든지 꽤 많습니다. 경기도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성남시장을 역임을 했고 이어서 경기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따른 지금 이 산하단체, 경기도 산하단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90여 명 정도가 사실상 이재명 지사와 여러모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임명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인사 중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해서 어떤 처벌됐던 사람도 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운동권 출신인데 고문을 해서 일반인을 벼락치러 오인해서 고문을 해서 치사한 뭐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또 더군다나 또 예전에 한총련이라는 학생운동 단체에 몸담았던 사람들도 꽤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과연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최순실성 인사인지 아니면 정말 이거는 공정한 인사인지 많은 의문이 따릅니다. 예. 주간조선 보도 내용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90여 명의 경기도청 혹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임명이 된 건데 2017년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이고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 산하기관 출신,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게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이재명 지사의 낙하산 인사,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뭐 지자체장이건 대통령이건 본인이 오래 봐왔던 측근들에게 이 중책을 맡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정이든 시정이든 도정이든 운영해야죠.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자격이 충분할 때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성남시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해도 방금 이현종 의원이 말한 것처럼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준다던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90여 명이나 되는 낙하산 리스트가 다른 곳도 아니라, 이거 야당이 제보한 게 아니라요,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에서 만든 리스트예요. 공공기관 노조가 보다 못해서 만든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내부에서 이런 불만이 치솟을 정도로 이 숫자가 과하다면 예. 그 역시 문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공공기관 노조는 지난 2018년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이 공공기관 임원이나 이 장들의 채용 조건을 대폭 낮추고서부터 이런 낙하산 인사가 빈발하게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까다로운 학력 조건이나 경력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본래 취지는 좋겠지만, 그 열린 채용이 취지와는 무색하게 이재명 지사 주변 인물들을 자격 없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낙하산으로 내리꽂을 수 있는데 악용되었다면, 이런 분이 경기도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정부를 운영하게 됐을 때 90명이 아니라 도대체 몇 명의 낙하산 인사가 정말 애매모호한 자격 요건, 예를 들면 경영에 대해서 탁월한 인사이트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애매모호한 자격 요건으로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이나 이 임원으로 임명되게 될지 상상해 보게 됐을 때 과연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90명의 낙하산 리스트가 나온 이재명의 경기도와는 무엇이 다를 것이냐. 예. 이런 질문들을 많은 국민들, 특히나 취업이나 공정에 민감한 청년 세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현정 의원님이 잠시 인용도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4년 전인가요? 과거 자신의 인사 관련해서 소신을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야당 각 캠프들이 일제히 비판을 했어요. 도덕적 흠결에도 열린 채용, 열려있단 말인가. 망국적 인사 참사다. 도정 사유와 정황이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 90여 명 낙하산 채용에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 어떤 뾰족한 해명이나 이런 건 있는지 좀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 낙하산 인사라고 보지 않는 거라는 것이고요. 예.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이 90명의 인사들이 정말로 뭐 낙하산 인사였다고 치더라도 실력이 없어서 또는 도덕성이 없어서 또는 실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성남시 출신이라고 해서 또는 캠프 출신이라고 해서 또는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숫자로 세놓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는 예. 자신의 어떤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정치적 동지들과 어떤 도지사가 됐을 때 자신의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기관장들에게 앉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원희룡 지사라든가 또는 홍준표 경남지사 등도 자신과 정치적인 동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막연하게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비판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이고요. 실은 전과 경력이 있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어떤 우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과 경력이라고 하는 건 이 지사의 경기도가 채용한 인물들이 전과 경력이 있다면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 인사 중에 전과 경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충분히 우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공무원법이든가 각종 법에 뭐 집행유예를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이라든가 이런 법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공개 채용 시에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청문회라든가 정식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을 갖다가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승훈 변호사님이 이제 이재명 캠프 관련돼 계시니까 그렇다면 왜 이재명 지사는 최순실 인사를 비판했을까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 낙하산과 최순실 인사, 최순실 씨가 한 인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뭐 임명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때의 비판과 그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인사에 대한 어떤 기준과 이게 뭐가 달라서 그렇게 비판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한 말씀 드리면 최순실 씨의 인사는 비선 인사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활동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친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장관을 추천하고 차관을 추천하고 이런 것이고 예.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경기도지사입니다. 당연히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는 대통령이 그분들을 다 임명을 했잖아요. 장관 추천하고 하는 분들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러면 이게 불법적으로 추천이 돼 임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의 의견은 뭐 어느 정도는 다 각자 입장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 정도는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인사 문제가 벌써 좀 계속 뜨거워지셨어요. 이 지사 찬스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 홍보비 문제 얘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국감장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를 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됐는데 1억 900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요. 네, 도민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미국 사람들도 경기 도민입니까? 정책 홍보 비용으로 1억 900만 원이 소요된 거는 저기 타임지의 구독자가 1,700만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돈이 아깝지 않다 이거 유용했다고 말씀이시군요. 생각합니다. 1억 네. 정도는 아깝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도 또 광고를 내셨습니까? 1억 EU 아깝지 않다가 광고도 아니라 또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사 찬스 논란 중에 하나인가요? 그 정병 의원님. 네. 남경필 전 지사 당시에는 홍보 예산이 이 정도였는데
4배 가까이 늘었다. 이게 왜 늘었냐? 이것도 뭐 부정 사유 아니냐라는 게 일각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두려워해요. 제가. 왜냐하면 보통은요, 국민과 도민들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지도자는요. 그러면 사실 보세요. 타임지에다가 기본소득 광고를 왜 냅니까? 보통 이런 데다가 돈을 쓸 때는 도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 광고를 잘 안 해요. 누가 그런 데다 돈을 씁니까? 1억씩 막 그런 데다가. 근데 이재명 지사는요, 그런 데다 과감하게 돈을 써요. 남이 뭐 알든 말든, 남이 나를 욕을 하든 말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경필 지사든 그 전에 어느 지사든요, 산하 기관에다가 자기 사람 심을 때요, 보통은 한 50% 정도 자기 사람 심고요. 그 전에 그 유관 경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 그대로 그냥 뒀어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는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요, 거의 100%를 다 자기 사람으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들리는 소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주간 조선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런 식의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 문제가요. 그러니까는 제 얘기는 뭐냐면 예. 이재명 지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눈치 안 본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국민 눈치 보라는 거거든요. 국민 눈치 안 보고 지금 막 돈도 막 쓰는 거예요. 지금 홍보 비용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남경필 때보다도 3.7배 늘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표만 봐도 9억 9,800만 원 쓰던 돈이 남지사 때 이재명 지사는 37억이 넘는 돈을 지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재명 지사 개인을 위해서 도의 돈을 쓴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돈 얘기를 했으니까 경기도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5번째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혹은 뭐 88%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는 단독으로 100% 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의회와도 이재명 지사가 좀 신경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국민 전체 88%를 이제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예산과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12%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한 4천억 조금 넘는 돈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주려고 해보니까 다시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지금 제가 알기로 6,800억인가요? 지금 늘어난 게 숫자가 수십만 명 더 늘어나서 6,800억 정도로 이게 이 비용이 아주 급등을 해버렸어요. 자, 그걸 이제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장영국 지금 도의회 의장은 아니 이 문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의회하고 상의를 하지 않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 표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거 의회하고 이렇게 본격 사전에 상의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그냥 동의 얻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기도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지사는 타임지에까지 1억 원 들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데다가 제가 서울 지역에 사는데요. 서울 라디오 들어보면 여기 경기도 광고 꽤 많이 합니다. 무슨 면접 비용 준다고 청년 면접 비용 준다고 경기도에서 줍니다. 뭐 이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계속 들어요. 그걸 제가 왜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 살지만 예. 또 거기에다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 생각한 것보다 거의 1,000억 이상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이 비용은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비용도 아닌데다가 더군다나 이런 비용을 그냥 경기도 시민들이 세금 냈기 때문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과연 다른 도에서 바라보는 거 또 이렇게 수천억씩이나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뭐 경기도민들이야 재난지원금 다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도 절차가 있고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 정도면 도의회와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데 도협의 대상은 민주당이지 의회 협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 얘기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실제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도의회 의원 중에 일부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기지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도의회와 상의해야 될 사안이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충점을 좀 찾아보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다른 도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데 경기도민에게는 일부 도민에게는 특별히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경기자 입장에서는 실제 80%의 국민만은 힘들고 20%의 국민은 힘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어떤 기업의 어떤 근로자거나 어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더라도 실제 급여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계층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지자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지사 자리를 대선에 적극 활용하는 거 아니냐 여러 비판 또 혹은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여당 내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 얘기는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